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정치학 명예교수가 평생 믿어왔던 영국 중심의 세계관을 단 한순간에 뒤집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무려 40년간 영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의하며 전파해온 그가 뜻밖에도 한국의 위대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충격적인 경험이 그를 이런 극적인 변화로 이끌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 스미스는 70세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국제 정치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영국과 유럽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의 아침 일과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잠옷을 입은 채로 진한 차 한 잔을 만들고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서재 벽면에는 영국 역사 관련 책들과 액자에 넣은 대영 제국 지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세계가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 즉 영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를 보여주는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그의 아내 마가렛이 정원 클럽 모임에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아서 교수는 오후에 있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용한 집안에 혼자 있었죠. 책상 위에 강의 노트를 신중하게 정리하면서 모든 종이가 완벽하게 정렬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질서와 전통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는 놀라운 일이나 일상의 변화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10시 15분. 방해받는 것이 불만스러워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여보세요? 한 손으로는 수화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 알렉산더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달랐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듯한 목소리였죠. 알렉산더, 내 전화는 일요일에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런 전화는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니까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아버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가 결혼해요. 순간 아서 교수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아들이 전통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알렉산더는 항상 좋은 아이였어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고 이제 정착하려고 하고 있었죠. 정확히 그가 바라던 대로였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그는 이미 결혼식에 초대할 동료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 이름은 민지예요. 알렉산더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인이에요. 작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펜이 그의 손가락에서 떨어지면서 강의 노트에 빨간 자국을 남기고 있었어요. 한국인? 한국인이라고 했나? 방금 전까지 느꼈던 자부심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차가운 감정이 가슴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이라고? 잘못 들었기를 바라며 그 단어를 반복했어요. 네, 아버지. 그녀는 정말 뛰어나요. 경제학 박사학위도 있고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만나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자신의 아들, 그것도 유일한 아들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나라 출신의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강의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유럽 역사의 각주 정도로만 언급했었거든요. 한국은 그저 멀리 있는 작은 나라일 뿐 진지한 관심을 가질 가치가 없다고 항상 믿어왔어요. 다음 주말에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알렉산더가 말했어요. 토요일 저녁 식사 때 갈 수 있어요. 아서 교수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자세한 내용을 듣지도 않은 채 동의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서재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고 있었지만 익숙한 풍경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자신의 질서 정연했던 세계가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마가렛이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무척 들떠 있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그녀는 벌써 저녁 식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야겠어요.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할까요? 국제학생센터에 계신 이 선생님께 레시피를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전통 영국 음식을 대접할 거야. 그녀가 영국 가족과 결혼하려면 우리 방식에 적응해야지. 마가렛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4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서 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정이 넘어서도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렉산더의 소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 많은 동료들이 유럽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그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아시아 출신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를 어떻게 볼까요? 그는 위스키를 조금 따라 가죽 의자에 앉았어요.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결혼은 그가 평생 가르치고 믿어온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아들이 한국 출신의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문화가 중요하고 어떤 문화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자신이 가진 다른 믿음들도 의심해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싸우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이 전화 한 통이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70년 동안 살아온 편안한 경계를 훨씬 넘어서게 될 거예요. 저녁 식사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아서 교수는 아침부터 가장 좋은 은식기를 닦고 고급 도자기 접시들을 식탁에 정성껏 놓고 있었어요. 모든 포크와 나이프가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놓여 있어야 했고 모든 접시는 식탁 가장자리에서 정확히 같은 거리에 있어야 했죠. 이렇게 꼼꼼하게 배열하는 것이 그에게는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약간의 안정감을 주고 있었어요. 마가렛은 로스트 비프와 요크셔 푸딩 그리고 모든 전통 영국식 반찬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집안에는 좋은 냄새가 가득했지만 아서의 배는 불안감으로 꽉 조여 있었죠. 그는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은빛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어넘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완벽하게 메어져 있었죠. 마치 옥스퍼드 교수다운 모습 그대로였어요. 정확히 6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알렉산더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거든요. 아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가렛을 따라 문으로 향했어요. 알렉산더는 행복해 보였고 그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옆에는 중간 키의 단정한 검은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지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작은 선물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민지예요. 알렉산더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서는 즉각적인 거부감을 느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느낀 것은 혼란스러움이었어요. 민지는 그가 마음속에 그려왔던 모습과 달랐거든요. 그녀는 우아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스미스 교수님, 스미스 부인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가 말하며 악수와 함께 작은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했어요. 아서는 짧게 그녀의 손을 잡고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이 젊은 여성에게 그녀가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 동안 그는 영국 역사와 옥스퍼드 전통, 그리고 유럽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그나 카르타, 셰익스피어 산업혁명에 대해 언급했고 자신의 가족이 3대에 걸쳐 옥스퍼드 대학에 다녔다는 이야기도 했죠. 하지만 민지에게 그녀 자신이나 그녀의 배경에 대한 질문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전통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는 로스트 비프를 정확한 크기로 자르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당신이 그 속에서 자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민지가 그의 무례함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서가 유럽 계몽주의를 언급했을 때 그녀는 그 사상들이 같은 시대에 한국에서 발전한 유교 철학과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해 생각 깊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의 지식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죠. 알렉산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가렛은 결혼 계획에 대해 물어보며 대화를 더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아서는 자신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민지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이 믿는 모든 것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죠. 알렉산더와 민지가 떠난 후 마가렛이 부엌에서 그를 직면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죠.
아서 당신의 행동이 이렇게 창피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3개 접시를 싱크대에 놓으며 말했어요. 그 젊은 여성은 오늘 밤 당신이 70년의 소위 교육을 받고도 보여주지 못한 품위를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그저 우리에게 인상을 주려는 거야. 아서가 대답했지만 작은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었어요. 민지는 그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시끄럽거나 무례하지 않았어요. 역사나 문화에 무지하지도 않았고 사실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알렉산더는 그를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전화로 알려왔어요. 아버지 민지가 베트남으로 가족 휴가를 계획했어요. 모든 비용이 다 해결됐어요. 마이너스 항공권, 호텔, 모든 것이요. 어머니는 이미 가기로 동의하셨어요. 베트남이라고? 나서는 전화기에 대고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도대체 왜 거기에 가야 한다는 거니? 민지가 연구를 통해 그곳에 인맥이 있어요. 고대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오신다면 우리 둘 다 정말 기쁠 거예요. 아서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또 다른 아시아 국가를 여행한다는 생각은 그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이런 곳들은 그의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고 그는 이런 곳들을 방문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마가렛이 결연한 눈빛으로 그의 옆에 앉았어요. 당신은 갈 거예요. 아서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가족에게는 치유가 필요하고 당신이 그것을 도울 거예요. 마가렛은 항상 그의 조용한 지지자였고 그의 견해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할 때는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서는 창밖으로 익숙한 옥스퍼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편안한 세계를 떠난다는 생각이 그를 두렵게 하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무언가를 바꾸면 어떡하지? 평생 동안 간직해온 믿음의 의문을 품게 된다면 어떡하지? 좋아,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가겠어. 하지만 즐겁지는 않을 거야.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여행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될 거였어요. 그가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베트남이 그의 가장 어려운 교훈을 위한 교실이 될 거였고 그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민지가 그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될 거였어요. 그날 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그가 가방 안에 넣는 각각의 물건들이 모두 이해하고 싶지 않은 세계에 대한 방어구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변화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래된 사고방식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말이에요. 비행기가 하노이 국제공항에 쿵 소리와 함께 착륙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아서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불편함을 느끼며 옥스퍼드의 시원하고 정돈된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었죠. 공항은 런던의 히드로 공항의 조용한 품위와는 달리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웠어요. 일행은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어요. 홀은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긴 줄을 이루며 앞으로 밀고 있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 직원이 일행에게 다가와 민지에게 베트남어로 뭔가를 말했어요. 민지는 공손하게 대답했고 직원은 그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무슨 일이야? 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알렉산더에게 물었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특별 입국 심사대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설명했어요. 민지는 저쪽에서 우리를 만날 거예요. 아서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민지가 한국어 표시가 된 별도의 구역으로 안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5분도 안 되어 민지는 입국 심사를 통과했는데 영국 여권을 가진 나머지 일행은 일반 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이건 아서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영국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중요한 나라인데 왜 한국 여권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걸까요? 1시간 후 일행은 덥고 지친 상태로 겨우 입국 심사를 마쳤어요. 민지는 이미 짐을 찾아서 상쾌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은 베트남에 많은 사업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한국 시민들을 위한 빠른 입국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 정보는 아서의 세계관과 맞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영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이 가장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작은 사건이 그의 확신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도 같은 패턴이 계속됐어요.
한국인 손님을 위한 특별 체크인 카운터가 있었고 한국어 표지판도 있었죠. 호텔 직원들은 민지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분명히 아서가 일행 중 가장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었어요. 왜 한국어 표지판이 이렇게 많은 거죠? 아서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물었어요. 그는 자동으로 민지에게 가져다준 한국어 메뉴판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국 중 하나예요. 민지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한국 관광객들과 사업가들이 이곳에 많이 옵니다. 아서는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무시하려고 했지만 다음 며칠 동안 그는 이런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어요. 상점들에는 한국어 간판이 있었고 관광 가이드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심지어 작은 노점상들도 한국인 방문객들을 즉시 알아보는 것 같았죠. 셋째 날 일행은 하롱베이를 방문했어요. 에메랄드빛 물과 높이 솟은 석회암 섬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베트남인 가이드 투아는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배가 잔잔한 물 위를 항해하는 동안 투안이 아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시죠? 무엇을 가르치세요? 그가 물었어요. 국제 정치학입니다. 아서가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럼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투안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대학에서도 한국의 발전 모델을 공부해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다니 정말 놀랍죠. 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는 강의에서 한국에 대해 거의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서구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정치에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날 저녁 알렉산더는 아서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고속열차, 첨단 연구시설이 있는 현대적인 도시들이었죠. 이곳은 서울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국제회의에서 상을 받고 있는 민지예요. 우리가 만난 곳이죠. 이 이미지들은 아서가 한국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국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로 상상했었는데 이런 현대적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더 혼란스러운 것은 민지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존경심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다섯째 날, 일행은 투안이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준 현지 대학을 방문했어요. 한 베트남 여학생이 수줍게 아서에게 다가왔어요. 스미스 교수님, 저는 내년에 유학을 가려고 해요. 옥스퍼드와 서울대학교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5일 전이었다면 아서는 이 비교를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을 거예요. 옥스퍼드는 수세기의 전통이 있는데 한국 대학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그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대학이나 그들의 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지는 아서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대화에 참여했어요. 그녀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낫다고 제안하지 않고 두 교육 시스템의 장점들을 균형 있게 설명했어요. 그녀의 지식과 균형 감각이 아서에게 감명을 주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아서는 창가에 서서 하노이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바깥 세계는 그가 70년 동안 믿어온 세계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한국의 중요성과 성취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는 민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인의 완고한 견해에 대한 그녀의 인내심.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자신이 반대하는 무언가의 상징이 아닌 그녀만의 이야기와 가치를 가진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아서는 민지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확실하게 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서는 평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익숙한 교수로서 드문 일이지만 말하는 것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베트남으로의 이 여행, 그가 절대 방문하고 싶지 않았던 곳으로의 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의 경계 넘기가 되고 있었어요. 단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도요. 오래된 확신들이 고통스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베트남 여행의 마지막 날, 하노이 하늘에는 무거운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날씨는 아서의 기분과 같았어요.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 욕실에서 혼자 있던 아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은빛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은 여전했지만 눈빛에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70년 동안 그의 삶을 정의했던 확신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너는 누구냐? 그는 자신의 반영에 속삭였어요. 40년 동안 국제 정치학을 가르쳤던 그 남자는 가난에서 글로벌 영향력으로 변모한 한국의 변화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수는 전체 지역의 중요성을 무시했고 아들의 행복을 원한다고 주장했던 아버지는 자신의 편견을 우선시했죠. 이것이 바로 그의 시련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 베트남으로의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처음으로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아서는 민지가 호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비가 창문에 부드럽게 두드리며 평화로운 리듬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겸손하게 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스미스 교수님. 부탁이니 아서라고 불러주겠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아서는 그녀의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그녀의 연구, 알렉산더와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모든 말을 다 하는데 익숙한 교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민지가 영국에서 살면서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언급했을 때 아서는 그런 전통이 가족을 풍요롭게 할 거라고 진심 어린 확신을 주고 있었어요. 이 대화는 그의 보상이었어요. 단지 무례했던 것에 대한 민지의 용서뿐만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에서 오는 자유로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집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어요. 파리에서 경유하는 동안 아서는 호텔 근처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발견했어요. 마가렛과 알렉산더가 기념품을 쇼핑하는 동안 그는 민지에게 자신과 함께 그곳에 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문화원은 현대적이고 초대받는 느낌이었어요. 현대 한국 예술 전시, 기술 혁신 전시, 그리고 역사적인 유물들이 있었죠. 민지는 다양한 물건들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많은 유럽 왕국보다 오래된 왕조의 청자 도자기, 서구의 발견보다 앞선 과학적 발명품들이었죠. 아름다운 전통 그림 앞에 서서 아서는 자신의 무지함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좁은 시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과 지식을 놓쳤는지. 고마워요. 그는 나가려고 준비하면서 민지에게 말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늙은이의 편견을 참아주어서 고마워요.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어요. 변화는 어떤 나이에도 어려운 법이에요, 아서. 중요한 것은 시도하려는 의지예요. 옥스퍼드로 돌아온 후 익숙한 사무실이 어쩐지 달라 보였어요. 아서는 책들의 등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있었어요. 대부분 서양 역사와 정치에 중점을 둔 책들이었죠. 그는 자신의 소장품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자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대학 서점을 방문해 한국 역사, 아시아 경제 발전, 그리고 세계 문화 교류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구매했어요. 동료들은 그가 아시아학 섹션에 있는 것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알렉산더와 민지의 결혼식 날이 되었을 때 아서는 20번도 넘게 다시 쓴 연설을 하기 위해 일어섰어요.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는 마침내 자신의 여정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 국제 관계를 가르쳐 왔지만 그는 모인 하객들에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국제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 말이죠. 민지를 통해 저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가 가장 깊이 간직한 가정의 의문을 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건배를 위해 잔을 들어 올리며 그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오래된 사고 습관은 여전히 나타나고 편견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경계를 넘었어요. 그의 세계관은 그의 좁은 지평 너머로 확장되었어요. 옥스퍼드의 그의 사무실에는 이제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런던의 역사적인 스카이라인, 다른 하나는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었죠. 이 사진들은 지혜가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즉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온다는 것을 매일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그의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은 대양을 건너거나 외국 땅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만함에서 이해로, 편협함에서 열린 마음으로 가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이 여정에서 그는 가장 예상치 못한 안내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한때 그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며느리, 이제는 그가 마침내 탐험할 준비가 된 더 넓은 세계에 대해 매일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